회사가 왜 돈을 줘서 휴가지에서 근무하게 해야 될까? 되게 막연하게 새로운 걸 해야겠다는 순간이 갑자기 왔어요. 버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권유진이라고 합니다. 와. 제가 그린 라이프라인은 이렇습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하지만 공부를 잘 하지는 못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은 있었는데 방법도 모르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계속 고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되게 안정적인 삶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방향성은 모르겠고 일단 뭐든지 열심히는 해보자. 학창시절에는 반장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해서 계속 하는 스타일이었고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부모님은 그걸 나름대로 응원해주시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과를 선택할 때도 고민을 하다가 제 성향을 좀 생각해봤을 때 사람들과 뭔가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좀 글로벌한 것도 좋아하고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호텔 경영학과를 선택을 하게 됐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 하루하루 생활은 재밌었는데 여전히 정확하게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항상 생각해왔던 잘 모르겠을 때는 일단 뭐든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취업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내가 전공한 과를 한번 살려보자 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글로벌로 나가보자 라는 결정을 내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괌에 있는 호텔이라는 곳을 지원해서 처음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토익 점수는 좋았는데 회화에 대해서 실제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고객 전화를 받는 것도 무섭고 비자 인터뷰를 하는 것도 무섭고 정말 무서웠는데 호텔에서 같이 근무했던 현지인 친구들이 저를 정말 많이 응원을 해주기도 하고 쓴소리도 해줬어요. 너가 이렇게 계속 영어를 못하고 한국말만 응대하려고 하면 성장을 못할 거고 같이 일하는 우리에게도 피해일 수도 있다. 딱 그걸 듣는 순간 아 내가 너무 학생으로서의 마인드를 발견하게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좋은 영어 선생님을 좀 만나서 집중적으로 영어 회화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관광객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제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일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 제 잘못이 아닌데 제가 끝없는 사과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오더라고요. 서비스직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달, 두 달, 1년 누적이 되니까 같은 업무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나의 삶에 맞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일에서 제 삶에 좀 의미를 찾고 싶은 사람이고 그만큼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열정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진심 담아서 일할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비자가 만료가 되면서 제가 돌아올 시점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한국에 돌아가면은 뭘 하지? 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돌아왔어요. 다시 취업 준비를 하자 해서 다양한 기업의 채용 공고라던가 공채 시즌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서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수시 채용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채용 시즌이 비슷비슷하게 있었어요. 회사별로 토익 점수도 만들고 인적서 공부도 하고 이력서도 쓰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시즌에 맞춰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될 줄 알았던 곳에서 다 떨어지는 경험도 해보고 여기는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네? 이런 경험도 해보면서 여린 마음에 여러 가지 굳은 살이 박힌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유통 대기업으로 입사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교육 담당으로 입사했고 교육 외에 뭐 채용, 노무, 급여, 인사 이런 다양한 인사팀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프는 점점 내려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되게 재밌었고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많이 배웠어요. 인사 담당으로는 7년 근무했습니다. 7년 차에 나왔어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요?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계속 맞닥뜨릴 때 저는 그게 좀 제 성향상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사실 뭐 대부분 회사에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건 없었고 누군가의 고충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내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인 게 계속될 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사실 회사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한 명의 근로자로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좀 미안함과 고충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되게 막연하게 새로운 걸 해야겠다는 순간이 갑자기 왔어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제 사업 같은 걸 준비하고 나오시거나 이직할 곳을 찾고 퇴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가 뭔가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체력도 능력도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걸 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지금이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나는 앞으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왔어요. 저는 아무 이유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쌓여왔던 거죠. 조금 더 내가 주도한 어떤 새로운 일을 하고 싶고, 조금 더 내가 생각했을 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쌓여왔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마지막 1도를 넘은 거죠.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저처럼 아이디어도 없고 하지만 창업에 대한 어렴풋한 꿈이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찾게 됐어요. 저는 그때 아이디어가 없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떡하지. 솔직히 인사 담당이 초기 스타트업에 그렇게 크게 필요하진 않거든요. 대기업에나 필요하지. 그러다 보니까는 개발자분들이나 마케터분들은 짝을 잘 찾아가시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초반에 고민이 있었어요. 다른 회사에서 부동산, IT 총괄하시던 분께서 부동산 관련 아이디어를 고민하시다가, 그래서 많은 대기업에서 요즘에 휴가지에 우리 회사만의 워케이션 사무실을 이제 점점 도입을 검토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돈도 많이 들 뿐더러 운영이 너무 어렵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할 팀원들을 구한다는 발표를 하셨고, 이제 제가 거기에 한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을 해봤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워케이션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에 익숙해진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 의사결정을 해주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도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 제도인가에 대한 아직 의문점이 많이 있거든요. 회사가 왜 돈을 줘서 휴가지에서 그들을 근무하게 해야 될까? 그게 효과가 있을까? 거기 가면 일을 직원들이 잘 할까?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허들이 있었고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나 강릉이나 이런 휴가지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대부분 그냥 카페에서 일을 하시는 거거나 호텔 안에 있는 화장대에서 그냥 노트북 켜고 일하시는 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제가 봐도 회사에 내가 대표라면 내 돈을 내서 직원들을 그렇게 애매한 곳에 보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열심히 서치를 해서 그래도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직원분들을 워케이션을 보내게 됩니다. 직원들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고마움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줘서 고맙다고.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코로나가 끝나도 사무실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그리고 그게 꼭 100% 원격 근무를 지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하이브리드로 필요할 때는 사무실에서 대면해서 일하고, 필요할 때는 다른 공간에서 일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는 꼭 필요하고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런 경험이 있던 게 제가 생각이 나서 그 아이디어를 발제하신 지금의 저희 공동 코파운더님께 이 경험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번 시장성을 검증해보자 라고 이제 팀을 꾸려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되게 좋았던 순간은 많고 힘들었던 순간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진짜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꼽아서 말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서 저는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싶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제 그래프가 굴곡은 있지만 결국은 우상향해서 올라가요. 저는 아무리 앞으로 힘들어도 그 힘든 만큼 더 에너지 삼아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 나의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 뭔가 더 재밌는 게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힘들어도 이 힘든 게 지나가면 뭐가 더 재밌는 게 오겠지, 더 좋은 날이 오겠지. 지금 직장인으로서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되게 재밌거든요. 어렵지만 사업가로서의 앞으로의 삶이 뭐가 있을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저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